아스널의 램스데일 그리고 나폴리의 메렌. 램스데일. 램스데일. 뭐 이거는 뭐. 아스널의 진첸코, 나폴리의 마리오 후이. 이거는 진짜 비슷하다. 근데 진첸코. 진첸코, 네. 살리바와 라흐마니. 이거는 살리바? 화이트랑 디로렌조. 이거 또 약간 비슷하네요. 패는 엄청 고민하네. 요건 약간 비슷하네. 수비도 되는 화이트. 그래요? 네. 예. 자, 그리고 마갈량이스와 김민재. 그건 김민재죠. 예. 당연히 김민재다 이건. 네, 좋습니다. 자카와 지엘린스키. 이거는 자카. 토마스 파티, 로버트카. 파티. 웨데고로와 안기사. 이거 왜 대구죠? 흡이차랑 마르텔리 거 아니에요? 그렇죠. 흡이차. 제주스랑 오시멘이랑 비교해 볼까요? 이건 오시멘이죠. 오시멘이죠 이거. 아르테타 감독 대 스팔레티 감독. 요거는 이거는 진짜로 비슷하죠. 저는 근데 스팔레티라고 봅니다. 스팔레티 감독. 예. 그러니까 이게 저는 나폴리랑 아스날이 만나면, 그러니까 비교해도 지금 포지션별로 비교했을 때는 아스날이 더 많잖아요. 포지션이 더 우위가 있는 데가 많아요. 그렇죠. 아스날이. 그런데 제 생각했을 때는 나폴리가 이길 것 같아요. 왜냐? 그래. 스팔레티 감독은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는 감독이에요. 요것도 패너 생각이 굉장히 궁금한 주제긴 합니다. 자, 펩 가르디올라 감독이 어제 챔피언스 리그 2차전 끝나고 스카이 스포츠와 인터뷰를 했는데 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나폴리는 아스널과 함께 유럽 최강팀이다. 네. 이탈리아 축구계의 부활 기쁘고, 나폴리는 아마 이제는 유럽에서 가장 강한 팀이다. 나폴리의 플레이 퀄리티를 봤을 때 아스날과 좀 비슷하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네. 진짜 그야말로 지금 유럽에서 가장 극강인 팀이 나폴리와 아스널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 두 팀이 지금 제일 잘하죠. 그렇죠. 실제로도. 지금 만약에 어떤 아스널이 챔피언스리그 있었다면, 혹은 뭐 두 팀이 붙는다면, 네. 패너 생각은 누가 더 잘할 거라고 봐요? 정말 비슷하다. 그러니까 그 가르디올라 감독이 그렇게 얘기한 이유가 있죠. 네. 워낙에 지금 아스날과 나폴리가 그렇지. 누가 봐도 지금 유럽 5대 리그에서 네. 제일 경기력이 꾸준하고 좋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 퀄리티가 뭐 맨시티가 어느 경기에서는 훨씬 더 좋고 막 이럴 수도 있지만 이걸 꾸준하게 잘 유지하고 있는 팀이 딱 아스날하고 나폴리예요. 네네. 그리고 이제 경기를 보면 스타일 자체도 약간 비슷한 결도 있고 기본적으로 라인도 높으니까. 근데 또 다른 점도 있고. 네네. 그런데 이제 어쨌든 이 두 팀이 만났을 때는 진짜 우열을 가리기가 어렵다. 네. 아까 전에 이제 나폴리와 아스날하고 같은 점도 있고 다른 점도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거 좀 몇 가지만 포인트 짚어. 일단 뭐 기본적인 포인트는 같은 거는 기본적으로 라인을 매우 끌어올린다. 그러니까 현대 축구의 아주 트렌드에 맞는 축구를 하고 있는 거죠. 라인을 딱 끌어올려서 볼 점유 많이 하고 상대를 계속 이제 두드리는 패턴인데, 여기서 다른 점은 아스날은 조금 더 강해요. 스타일이 강합니다. 볼을 점유하는데 조금 더 특화가 되어 있죠. 네네. 그래서 이제 제주스가 있을 때나 아니면 트로사르가 있을 때나 약간 제로톱의 성향을 보여주면서 조금 더 만들어가는 플레이를 더 잘합니다. 나폴리보다. 그런데 나폴리는 약간 좀 직선적인 축구가 섞였죠. 볼 점유하거나 만들어가는 플레이는 조금 아스날보다 떨어져도 직선적인 플레이. 오시멘에게 한 방. 그렇지. 안 풀릴 때 그냥 크로스 한 방. 요게 또 나폴리는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스날은 조금 더 이제 스타일이 조금 세다면 나폴리는 약간 이제 선 굵은 축구와 짧게 썰어가는 축구를 동시에 할 수 있는 팀이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죠. 네네. 자, 진짜 아스날하고 나폴리 맞붙으면 진짜 누가 이길지 많은 분들도 좀 궁금해하시긴 하시는데 한 팀만 좀 골라줘봐. 한 팀이요? 어차피 뭐 이거는 앞에 경기가 있는 것도 아니니까. 저는 요거를 가릴 수 있는 건 김민재라고 생각해요. 둘 다 라인이 올라오면 이 뒷공간을 커버하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네네. 근데 마갈량이스나 살리바는 이번 시즌에도 종종 실수가 나요. 종종 실수가 나오고 종종 컨디션이 안 좋은 경기들이 있죠. 네네. 김민재는 그런 경기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김민재가 잘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이제 수비 라인의 이런 퀄리티를 생각해봤을 때 네네. 김민재 때문에 나폴리가 지진 않을 것 같다. 역시 김민재. 그러니까 그 정도로 잘해요, 김민재가. 아니 난 펩 가르디올라 감독이 이런 인터뷰 했잖아. 옛날에도 왜 리그에서 살짝 미끄러질 때마다 우리가 아스날을 따라가긴 좀 힘들다. 막 약간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 그런 밑밥 아니야? 또 챔스 이제 8강 올라가서 나폴리한테 붙을 가능성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뭐 나폴리한테 가르디올라가 뭐 그렇게 할 이유는 없지만 가르디올라가 이제 아스날 약간 막
치켜 세워주는 건 그렇지. 그런 게 있죠. 약간 밑밥이 있죠. 약간 밑밥이 있는 것 같아서. 늘 이제 그런 게 있죠. 예. 약간 이제 가르디올라가 늘상 좀 그렇거든요. 네네. 뭐 잘하는 팀이 있으면 이번 시즌 우리 우승 힘들다. 뭐 리버풀 잘한다. 약간 그래, 약간 그런 게 있잖아. 리버풀 우승 아직 가능하다. 막 이러잖아. 리버풀 못할 때도. 맞죠. 그런 맞아. 게 약간 이제 그 가르디올라는 이제 뭐 선의에서 말하는 걸 수도 있지만, 네네네. 약간 얘가 자기가 잘 못할 때, 내가 말하지 않았느냐. 아스날 잘하는 팀이다. 네. 이렇게 한번 하려고 약간 그런 느낌도 없지 않아 있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나폴리와 아스널 펩 가르디올라 감독도 두 팀이 이제 유럽에서 최강이다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 그래서 조금 세부적으로 네. 요 포메이션의 선수들 놓고 딱 비교했을 때 누가 더 좀 나은지 네. 요거 한번 우리가 파노 생각을 좀 듣고 싶어요. 네. 먼저 골키퍼도 갈까요? 네. 골키퍼 아스널의 램스데일 그리고 나폴리의 메렛. 램스데일. 이거는 뭐. 그러니까 램스데일은 이제 선방도 좋고 발밑도 좋잖아요. 네네. 근데 약간 이제 그 램스데일은 조금 실수가 나오죠. 왜냐? 자신감이 엄청나요. 그러니까 발밑이 좋은데 너무 좋은데 자신감이 좀 과도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과하다. 공격수가 이렇게 압박을 하는데 그 사이로 막 줘요. 네네. 미드필더처럼. 물론 그 패스가 되는데 미드필더들도 그 패스를 실수를 하잖아요. 종종. 그렇죠. 램스데일 똑같거든요. 네. 종종 실수를 하거든요. 종종 실수할 때 위기가 찾아오죠. 근데 이제 그래도 램스데일은 둘 다 잘하는 선수고 메렛은 약간 이 발밑이 장점이라고 볼 수는 없죠. 네, 그렇습니다. 물론 선방도 좀 해야 하지만. 그래도 뭐 우려 좀 하긴 했었는데 잘하긴 잘하더라. 그렇죠. 그러니까 메렛이 그래도 이 나폴리에게 좋은 건 뭐냐면 네네. 원래 나폴리가 메렛을 내보내려고 그랬어요. 그렇죠. 이번 시즌에 그냥 내보내고 지금 노팅엄 포레스트는 나바스를 데려와서 선발로 뛰게 하려고 했습니다. 네. 근데 나바스가 어쨌든 못 왔고 그러면서 메렛이 남은 건데 내보내려고 생각했던 선수를 그냥 어쩔 수 없이 골키퍼로 쓴 건데 나름 준수하게 해주고 있죠. 네. 잘해주고 있죠 사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수비로 보겠습니다. 아스널의 진첸코, 나폴리의 마리오 후이. 이거는 진짜 비슷하다. 근데 진첸코. 네. 왜냐면 이제 그 마리오 후이는 정말 둘 다 좋거든요. 왜냐면 네네. 마리오 후이 같은 경우는 최근에 마리오 후이가 퇴장 때문에 못 나오잖아요. 못 나오는데 영향력이 너무 커요. 그러니까 나폴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 나폴리가 풀어가는 플레이가 어쨌든 아스날만큼은 아니에요. 막 잘게 썰어가는 그런 플레이는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이게 잘게 썰어가는 플레이가 안 될 때 마리오 후이가 있어서 마리오 후이가 플레이메이킹하면서 오시멘에게 찔러주는 패스가 거의 유일한 공격 루트거든요. 네네. 근데 마리오 후이가 없으니까 상대 수비를 무너뜨리는 걸 되게 나폴리가 최근에 좀 어려워하죠. 그래서 이 마리오 후이가 약간 이 공격 상황에서에 대한 영향력 자체가 네네. 비중으로 따졌을 때 진첸코보다는 좀 커 보인다. 그런데 진첸코는 어떤 게 있냐면 진첸코는 지금 아스날 축구의 정체성이나 마찬가지거든요. 왼쪽 수비지만 중앙으로 들어와서 빌드업 관여해주고 빌드업 해주면서 공격도 해주고 네. 앞에 있는 자카가 수비가 안 되는데 올라가서 플레이할 수 있게 해주고 그러니까 자카를 올리는 것 자체가 진첸코가 있기 때문이고 네네.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 이 진첸코는 이 아르테타 축구의 정말 아이덴티티라서 진첸코가 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뭐 마리오 후이 같은 경우가 지금 이렇게 활약할 수 있는 거에는 또 김민재가 뒤로 잘 받쳐주니까 그렇죠. 그런 것도 많이 있죠. 올라가기도 하고 예. 화이트랑 디로렌초. 화이트랑 디로렌초. 이거 또 약간 비슷하네요. 팬 엄청 고민하네. 이건 약간 비슷하네. 이건 약간 비슷한데. 어려워. 수비도 되는 화이트. 그래요? 예. 그러니까 그 화이트 같은 경우는 중앙 수비수도 되고 네. 제공권도 좀 되고. 이 디로렌초도 사실은 너무 좋은 선수고요. 이게 디로렌초가 우위에 있는 건 뭐냐? 디로렌초가 철광왕입니다. 이 선수가 엠폴리에 있을 때부터 예. 지금 나폴리에 있을 때까지 거의 리그에서 38라운드를 다 뛰어요. 그래서 나폴리에서도 이게 너무 38라운드 다 뛰니까 백업을 영입했는데 백업이 못 나오고 있죠. 네. 지금 베레신스키라는 선수가 있는데 이 선수가 못 나오고 있어요. 거의 전 경기 김민재보다 더 계속 꾸준하게 막 출장하는 정도로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튼 이 디로렌초가 잘하는데 약간 수비할 때 약간 미스가 있어요. 약간 이 빠른 선수에게 좀 이제 놓치거나 아니면 이제 그 키가 큰 선수에게 제공권을 허용하거나 이런 게 있는데 화이트는
그런 건 없죠. 자, 좋습니다. 저는 화이트가 조금 더 좋은 툴들이 좀 더 많다. 자, 이제 중앙 수비 살리바와 라흐마니. 살리바와 라흐마니. 예. 이거는 살리바? 그러니까 라흐마니 같은 경우는 뭐 일단 부상으로 빠졌던 기간도 있고, 예. 살리바가 전반기에는 김민재만큼 잘했어요. 살리바가. 네. 그래서 이제 그 살리바 같은 경우는 고점 자체가 이번 시즌에 매우 높기 때문에 살리바가 더 괜찮나? 괜찮다. 뭐 라흐마니는 초반에 부상도 좀 있었고, 예. 자, 그리고 마갈량이스와 김민재. 그게 김민재죠. 예. 이거는 뭐, 예. 그러니까 마갈량이스는 오히려 살리바랑 김민재랑 붙이고 마갈량이스랑 라흐만이랑 붙이는 게 조금 더 적합할 수도 있죠. 그럴 수 마갈량이스가 있죠. 약간 실수가 좀 있는 편이거든요. 예. 물론 잘하는데 약간 이 마갈량이스가 선수를 과도하게 이렇게 압박하다가 놓치거나 네. 이런 장면들이 좀 있어요, 실수가. 그래서 당연히 김민재다 이거는. 네, 좋습니다. 자, 그럼 미들로 가볼게요. 네. 자카와 지엘린스키. 자카와 지엘린스키. 이거는 자카. 네. 네. 그러니까 지엘린스키 같은 경우는 최근에 또 안 좋아요. 그러니까 마리오 후이가 없을 때 지엘린스키가 좀 풀어줘야 되는데 네. 지엘린스키가 그렇게 좋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자리에 막 엘마스도 나와보고 하고 있거든요. 네. 지엘린스키가 그렇게까지는 좀 기복이 좀 심한 편이고, 반면에 자카는 이번 시즌에 그 수비적인 부담감을 완전히 덜면서 거의 그 전반기에는 데브라이너와 함께 프리미어리그 최고의 공격형 미드필더였어요. 네네. 그 역할을 너무 잘하고 있기 때문에 네. 자카. 좋습니다. 자, 토마스 파티 로보트카. 토마스 파티랑 로보트카? 네. 파티. 중원 싸움도 잘하고. 파티는 너무 잘하잖아. 네. 너무 잘하잖아 파티는. 파티 빠지면 봐도 파도 그냥 네. 중원에서 파티만큼 잘하는 지금 미드필더가 없어요. 잘하는데. 그러니까 로보트카는 약간 단점이 있어요. 피지컬. 네. 그래서 최근에 이 나폴리를 막는 방법이 있습니다. 로보트카만 막아요. 수비 라인 내리고. 네네. 그래서 로보트카한테 볼이 안 가잖아요. 그러면 나폴리가 되게 힘들어요. 프랑크푸르트도 그랬고 라치오도 그랬고 인터밀란도 그랬습니다. 어려워하는 경기 때마다 로보트카가 못할 때 나폴리가 안 좋았어요. 네네. 그래서 약간 로보트카가 그런 단점이 있다. 네. 자, 웨데고르와 안기사. 웨데고르 안기사? 이거 웨데고르죠. 웨데고르 너무 잘하니까. 이거 괜히 한 것 같은데. 근데 앞쪽에선 달라요. 앞쪽에서는 다릅니다. 당연히 다르죠. 앞쪽에서. 네, 제가 일부러 앞쪽을 뒤에 한 거예요. 네. 이제 뭐 흡이차랑 마르텔리 거 아니에요? 그렇죠. 흡이차. 흡이차. 흡이차는 이번 시즌에 흡이차의 플레이는 지난 라운드에서 스팔레티 감독이 마라도나 같다. 라고 지금 흡이차는 진짜. 그래서 이탈리아 지금 언론들이 난리가 났거든요. 네네. 마라도나는 좀 아니지 않아? 그런 반면에 그만큼 잘한다는 뜻이지. 그렇죠. 이걸로 지금 논쟁이 있어요. 네. 그 정도로 흡이차가 너무 잘해주고 있기 때문에 흡이차. 흡이차 인정이고. 네. 자, 그러면 뭐 제주스랑 오시맨이랑 비교해 볼까요? 이건 오시맨이죠. 오시맨이죠, 이것도.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어쨌든 그 오시맨은 경기 결과를 바꿔줍니다. 완벽하게 바꿔줄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폴리가 안 풀려도 오시맨 그냥 롱패스. 그럼요. 그때 옛날에 득점. 그냥 골키퍼 붙여놓고 점프 하나로 그냥 후방 빌드면 안 되잖아요. 예. 안 되면 그냥 라흐만이나 김민재가 오시맨한테 그냥 그렇습니다. 롱패스. 예. 이걸로도 득점이 나와서 이겨요. 나폴리가. 그러니까 경기 결과에 끼치는 영향력 자체가 네. 오시맨이 이번 시즌에 그 유럽 5대 리그에서도 이 선수의 영향력만큼 따라가는 선수가 없습니다. 맞아, 오시맨이 최고지. 예. 그 정도로 좋기 때문에 오시맨.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부카요 사카랑 로사노. 이거는 사카죠. 네. 네, 사카가 윙백이나 마찬가지예요, 사실. 그러니까 아스날이 3백이잖아요. 변형 3백. 네네. 그러니까 측면 공격수가 수비를 많이 해줘야 되거든요. 현대 축구는 수비 능력 되게 중요해요. 네. 사카는 윙백처럼 내려옵니다. 엄청 내려와서 수비해주고 다시 올라가지고. 요 이제 스프린트 횟수가 진짜 많은 선수거든요. 네. 그래서 사카가 로사노는 기복도 심하고 사카가 좀 더 당연히 좀 더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선수가 아닌가. 네. 요거 진짜 어려울 것 같아. 아르테타 감독 대 스팔레티 감독. 요거는 이거는 진짜로 비슷하죠. 이거 진짜 너무 누가 한 명 고르기 어려울 거 아니야. 저는 근데 스팔레티라고 봅니다. 스팔레티 감독. 예. 그러니까 이게 저는 나폴리랑 아스날이 만나면, 그러니까 비교해도 지금 포지션별로 비교했을 때는 아스날이 더 많잖아요. 포지션이 더 우위가 있는 데가 많아요. 그렇죠. 아스날이. 그런데 제 생각했을 때는 나폴리가 이길 것 같아요. 왜냐? 그래. 스팔레티 감독은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는 감독이에요. 그러니까
볼 점유를 하다가도 안 풀리면 오시멘 한 방. 네네. 안 풀리면 뭐 흡이차 한 방. 음. 직선적인 축구도 가능하다는 게 이게 스팔레티 감독의 이 유연함을 알 수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네네. 이 감독이 뭐 과거에는 제로톱을 유행시켰던 지금 아스날이 쓰고 있는 이 제로톱이 스팔레티 감독 때 현대 축구에서 유행을 시킨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스팔레티 감독 자체가 이번 시즌에 이제 나이가 좀 있어요. 네. 그런데 이렇게까지 유연하고 트렌디한 축구를 할 수 있다니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 스팔레티 감독이 너무 잘해서 그렇습니다. 전 스팔레티. 자, 그리고 이번 시즌 스팔레티 감독 지휘하에 뭐 스쿠데토 눈앞에 두고 있고 또 이제 챔피언스 리그에서 역사상 최초의 8강도 지금 내일 새벽에 또 노리고 있기 때문에 진짜 이 두 팀이 맞붙으면 예상하기 쉽지 않아요, 솔직히. 이 경기는. 그렇죠. 아스날하고 네. 만약에 나폴리가 붙는다면